이 사진 보셨나요? 정말 약으로도 뭘로도 안 됐고 치료를 해봤지만 점점 심해진 사진인데요. 이렇게 심한 아토피도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인분 소개로 오신 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14년간 아토피를 알아온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챗GPT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친구들 관계에서 외톨이로 지냈던 부분이 있었고 친구들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슬프지 않게 혼자 지낼 수 있을까? 아토피는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아토피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을 엄마가 봤다고 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토피 치료 방법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비포 애프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심했던 아토피라 할지라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 평생 관리가 아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아토피로 힘든 분들에게 자연치유법을 알리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4살 현이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이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심하진 않아서 돌전에는 락티케어를 매일 온몸에 크림과 섞어서 조금씩 발랐고요. 그 이후에도 심하다 싶은 곳은 리도맥스를 조금씩 발랐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면역력이 좋아지는 시기, 피부가 좀 좋아지는 시기 4, 5살쯤 됐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아기 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스테로이드 쓰는 빈도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피부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집에 오자마자 일주일 이후부터 바로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바르면서 지냈는데요. 10살이 되면서 천식까지 오게 되면서 너무 심해져서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다니게 됐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해서 피부 치료와 천식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천식 치료는 입에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이 스프레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프레이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벤톨린이라는 약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데 그 외에 웬만한 약들은 약 성분을 조회해보면 거의 높은 등급, 꽤 높은 등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도 2등급 정도의 스테로이드를 흡입제로 천식 치료제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살부터 지금 중학교 1학년인 14살까지 흡입 치료제를 매일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피부는 프로토픽으로 바꿔서 바르면서 관리를 했다고 해요. 심할 때는 물론 또 스테로이드를 썼겠죠. 올해 14살 여름에 피부가 많이 심해지고 뒤집어지고 가렵고 잠을 못 자고 긁고 결국은 천식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낫진 않았고 피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14년째 스테로이드 또는 병원 치료를 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심해져서 방법을 찾아서 또 지인 완정을 하신 분이 주위에 계셔서 그 분의 소개로 오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져 있는데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고 또 피부를 긁고 하는 그 현이를 좀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질문을 챗GPT에게 한 것인데요. 친구들이 나의 말은 듣지 않고 또 다른 친구들의 말은 잘 듣고 그렇다는 하소연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고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고 너무나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몰려왔는데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낫게 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을 써볼 대로 써봤고 많이 썼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면역 억제제 치료라던가 뭐 듀피젠트라던가 그 비슷한 계통의 치료제가 있지만 심한 고비를 모면을 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그냥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병행을 하면서 증상을 누르면서 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중단하게 되면 또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약을 평생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 스테로이드가 이 아이에게는 거의 몸에 쩔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끊고 지금까지 막말로 망가진 약으로 절어있던 이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와타나베 쇼가 지긋지긋한 아토피에서 이 스테로이드는 증상을 억제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잘 듣는 약일수록 강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증상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는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용하면 할수록 감염을 막아주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하게 되고 오히려 심한 염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센 약을 쓸수록 더 심하게 반동 현상,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 설명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심해서 대학병원을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가지만 결국 답은 스테로이드였고요. 그 스테로이드가 다만 아예 심한 정도, 피부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 결국 스테로이드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별로 심하지 않았던 분들이 또 별로 심하지 않던 아토피가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심해지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약부터 바를 것이 아니라 자연치유, 자연적인 관리를 한번 먼저 해보시라고 꼭 권해드립니다. 이 아이보다 더 심했지만 약을 끊고 호전된 비포 애프터 자연치유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는 미국에 사는 아이였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 약물 치료도 했고 한방 치료도 했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 다 해보다가 우연히 한인사회 커뮤니티에서 우리 완정을 하고 좋아진 해나 엄마 소개로 왔던 아이입니다.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 아이의 피부가 심했던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리에 두꺼운 아토피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아토피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접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저런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심했던 종아리 사진입니다. 그리고 관리 시작하고 39일 됐을 때 사진이 이 정도인데요. 처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죠. 빽빽하게 공간도 없던 이 염증 덩어리가 중간에 드문드문 새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66일째 사진입니다. 염증이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워낙 처음에 한 0.5mm 정도의 두꺼운 아토피였기 때문에 서서히 벗겨지면서 옅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77일째 사진이고요. 91일째 사진입니다. 이제 한 80-90% 정도는 없어졌고 조금 남은 흔적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130일째 사진입니다. 두꺼운 것들이 완전히 다 벗겨진 것이 보이시죠? 워낙 두꺼웠고 심했기 때문에 120일 지나서도 완전히 깨끗해지기까지 마무리하는데 몇 달이 조금 걸렸었는데요. 심한 고비는 120일 정도 지나면서 이미 끝났고 잠도 잘 자고 가려움도 없어진 상태에서 마무리 관리를 했던 아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엄마가 후기를 써주셨는데요. 중간에 굉장히 감동되는 팩트들이 있어서 후기 몇 줄만 소개해드릴게요. 5살 가을에 시작된 다리 아토피가 고만고만 잘 지내다가 남편이 약을 발라야 된다고 해서 6개월간 바짝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다고 해요. 그런데 작은 부분이 점점 갈수록 부위가 커지고 급기야는 종아리 전체를 다 덮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긁어대고 피 흘리고 너무 심해져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연치유를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 꼭 철저히 지키세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했거든요. 여기 많은 성공 사례들이 증거였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의심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0일의 기적입니다. 정말 딱 3개월만 이놈의 아토피랑 싸워보자라는 심정으로 하시면 못하실 게 없어요. 아이가 울고 힘들어할 때 저의 마음도 찢어졌고 실갱이를 벌였지만 점차 좋아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심했던 아이라 바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던 해가 바로 시작했던 그때였네요. 좋아진 후에 아이가 엄마에게 영어로 얘기했다고 해요. 엄마, 나의 아토피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는 엄마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연치유로 좋아진 한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도 약을 끊어내고 호전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토피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냈던 것은 바로 자연치유였습니다. 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던 분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으로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심해도 결국 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이의 아토피가 좋아지기 위해 했던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방치료, 두 번째는 항방치료, 세 번째는 자연치유입니다. 결국 약이 아니라 자연치유로 저희 아이도 좋아졌는데요. 약이 잘 안 듣는다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지 마시고 과감히 끊어내고 자연치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2007년부터 무료 상담을 하면서 수만 명에게 스테로이드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아토피 완정법 120일의 기적을 통해서 무조건 자연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엄마들에게 공공연히 스테로이드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부분하고 다르게 무분별하게 막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알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10수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기간 과잉으로 쓰면 안 된다는 진실을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담하면서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알려나갔고 아이 엄마들에게는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어느 날 이런 결과들이 오더라고요. 기본 코스로 양방을 하다가 안 되면 한방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자연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피부가 좋지 않다면 먼저 자연 치유부터 시도를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